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월 28일 화요일 오전입니다.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명절 연휴 첫날입니다. 내일이 명절이죠. 명절하면 참 즐겁고 풍부하고 넉넉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요. 까치까치 설날이 아니라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설이 될 것 같습니다. 눈물 젖은 떡국을 먹는 설이 될 것 같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을 독방에다가 구속을 시켜놓고 그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하는 이 반국가 세력, 이 좌파들은 즐거운 떡국을 먹는 설이 될까요? 우리나라 국민들, 많은 국민들은 이번 설을 정말 우울한 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정치권이 국민들을 이렇게 서럽게 만들고 왜 이렇게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지, 이 정치권 정말 꼭 필요한가요? 꼭 필요한가요? 윤석열 대통령의 100번 얘기해도 대통령의 고뇌 속에 계엄을 선포했어요. 대통령만 가지고 있는 계엄을 선포했어요. 그게 내란이다. 그러면 헌법을 뜯어 고치지. 그러면 그 계엄 선포권을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들 법에 의해서 면책권 누리고 말 막 하고 그저 방탄 막 하고, 국회의원들은 지금 아직까지도 이재명이도 질질 끌어서 3년이 넘어도 아직 재판이 안 끝나고 지금도 재판할 게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10개는 될 거예요. 10가지는요. 국회의원들 야당의 그 금봉투 사건, 그거 재판 끝났습니까? 언제 끝났습니까? 언제 끝날 겁니까? 사법부 말 좀 해보세요. 사법부. 지금 대통령이 직무정지돼서 구속돼 있으면 국무총리라도 행정부를 이끌어낼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 탄핵의 그 심판을 요구한 것, 탄핵을 심판한 것에서 그 내란 죄를 내란을 뺐다는데, 그러면 내란을 뺐으면 한덕수 국무총리도 빨리 내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에 있는 사람들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겁니까? 나라가, 국민이, 국가가 망해도 좋다, 안 돼도 좋다 그런 얘기입니까? 헌법재판소에 있는 판사들을 정말 양심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좀 하기 바랍니다. 나중에 후일에 후폭풍도 엄청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법회에 가담되어 있다는 그 좌파 속에 있다는 헌법재판관들, 법과 양심에 따라서 심판합니까? 법과 양심에 따라서 검토합니까? 저는 이번 설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참 대한민국 발전됐고 세계 6대 수출국이다, 6대 경제대국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6대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마을 그런 나라보다도 더 후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올 명절이 즐거운 명절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일국의 현직 대통령을 뚜렷한 무슨 죄가 나온 것도 없는데 구치소에다 독방에다 가둬놓고 이 좌파 인간들아, 이 고위한 사람들아, 떡국이 집에서 넘어가겠냐? 조상들한테 제사 지내면서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방송을요, 윤측에서 발표한 거하고 일타 강사, 유명한 일타 강사 전한길 강사가 한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윤측에서 윤측이 이게 변호사죠, 변호사들이요. 윤측 윤 대통령의 변호사. 구속 취소 청구를 검토하겠다. 구속 취소를 검토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독수 독과로 공소 기각 가능성. 독수 독과로 공소 기각 가능성. 여러분들 독수 독과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게 사법 공부하는 사람들이야. 독수 독과입니다. 독수 독과. 다시 얘기해서 독이 있는 나무, 독이 있는 독수, 독이 있는 나무는 독이 있는 나무에 독이 있는 과실이 열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독이 있는 나무에 독이 있는 과실이 열린다. 독 있는 나무에 독 있는 과실이 열리는 거야.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과나무에 사과 열리고 배나무에 배 열리고 독 있는 나무에 독 있는 과일이 열리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독초도 있죠, 독초. 근데 독수 독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요, 공수처에서 수사 권한이 없는 내란죄를 갖다 직권남용을 곁들여서 내란죄를 가지고 조사를 했어. 조사한 나와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 다 정치권에 한 얘기 발언, 언론이 신문 기사 나온 거 오려가지고 다 짜집게 해가지고 그거 아닙니까? 대통령한테 무슨 말 한마디 받은 거 있어요? 그거 갖다가 검찰로 넘겼어. 검찰이 제대로 된 검찰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재조사를 할 수도 없으니 도로 공수처에다 던져버리고 너희들이 다시 더 조사를 해. 이거 가지고는 공소를 못 하겠어. 했다가는 우리까지 망신되겠어. 그래도 돌을 던지든지 아니면 경찰한테 내란죄 수사권이니까 경찰한테 재수사를 해라.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 담당을 해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이 기소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넘겨받은 것 갖다가 그대로 기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그 불구속 기소도 아니고 구속 기소를 했어요. 이 검찰들이요, 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디에 지금 현재 매여져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겁이 없는 것 같아요. 재판부에서 지난번에 그 구속 연장 신청을 저게 1차 노 불허했어요. 2차 노했어요. 그러면 뭔가를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공소유지가 되냐? 그건 두고 봐야죠. 재판부에서 검토할 일이죠. 재판부에서도 일국의 현직 대통령이에요. 재판부에도 그렇게 쉽게 할 것 같습니까? 이재명이가 그냥 그렇게 재판부에서 봐주기 하고 놔주기 하고 돌려보내기 하고 질질 끌고 하니까 재판부는 다 우리 편이다. 그렇게 생각하나요? 참 내가 볼 때는 한심합니다. 그래서 윤 측에서 한 얘기입니다. 윤 측이라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변호인단이죠. 구속 취소 청구 검토, 구속 취소를 하든지 보석 청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겠죠. 보석 청구하면 재판부가 제대로 된 재판부라면 똑 떨어진 혐의가 나타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수사기관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그 기관이 아니잖아요. 공수처가요. 그냥 날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판부에서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공소 기각을 할지도 모르잖아요. 공소 기각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검찰이나 공수처 다 사퇴해야죠. 사퇴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옷 벗어야지. 일국의 대통령 가지고 막 그렇게 놀았는데 그냥 그 자리 지킨다? 그건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되죠. 용서가 안 되죠. 독수 독과로 공소 기각 가능성. 여기 독수 독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아주 그 사법기관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독이 있는 나무에 독이 있는 과일이 열린다. 독이 있는 나무에 독이 있는 과일이 열린다. 당연하지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요. 구속 취소가 되든 안 되든 이후 본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공소 기각을 요청할 방침이다. 독이 있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에도 독이 있다는 독수 독과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뜻인데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독을 품은 나무와 같기 때문에 윤 대통령 체포 구속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청한 것까지 모두가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위법에서 위법으로 간 거죠. 임병렬 청주 지방법원장조 최근 법원 내부방해 공수처 수사권 논란과 관련해 나중에 대법원에서 잘못됐다 판단하면 후 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 수도권 부장판사도 TV조선에 누군가 내란죄라고 하니까 큰 고민 없이 공수처가 수사한 것 같은데 그 부담이 법원으로 넘어오게 됐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현직 법원장들도 얘기했지만요, 이 수사 자체가 완전히
그 망나니 칼춤 아닙니까? 망나니 칼춤. 아니 공수처가 내란 죄는 없어요. 직권남용 죄는 저 수사할 수 있어. 근데 직권남용은 대통령은 성사소추권이 없어. 임기 내는. 그러면 내란 수사권이 없는 걸 갖다가 덜컥 공수처에서 받아가지고 했다. 그걸 검찰이 받아서 또 기소를 한다. 재판부에서 어떻게 볼까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수사기관들이 이 내막을 모르지 않을 텐데, 우리 지금 국민들도 다 압니다. 광화문에 나온 사람들 다 알아요. 이런 얘기를. 근데 이런 일을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검사들이 모르지도 않을 텐데, 무엇의 억압에 의해서, 무엇에 눌려서, 아니면 왜 이렇게 악랄하게 이 윤석열 현직 대통령을 갖다가 독방에 가두면서 이러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대다수 국민들의 그 원망과 국민들의 그 여러 같은 그거에 대한 질타를 어떻게 피하려고 합니까? 저는 이번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지금 현재 구속 기소를 하게끔 결정한 거는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사퇴해라, 책임지고 사퇴해라, 이렇게 막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나올 겁니다. 여하튼지 독수독과의 룰을 계속 범하지 말고 사법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서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소를 가차없이 원칙적으로 기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조사해라. 이거 가지고는 공소권이 안 된다. 그래서 공소 기각 이렇게 처리하면 한결 나라가 좀 더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봐달라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서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전환길 그 일타 강사, 한국의 유명한 전환길 강사 있지 않습니까? 뭐 전환길 강사하면 뭐 세계적으로도 알아주잖아요. 그 전환길 강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해서 트럼프와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좀 재미있었어요. 명절 설 분위기를 조금 부드럽게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환길, 윤 복귀, 트럼프와 노벨상 공동 수상하기. 그래도 재밌어요. 한국사 일타 강사 전환길 씨가 27일 공개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함께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재밌어요. 전환길 강사는
트럼프 대통령께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는 전제하에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그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명하며 성숙된 민주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탄핵 정국도 무사히 잘 극복해낼 것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 소추가 헌재에서 기각될 것임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전한길 강사요. 그 배경으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을 들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현재 50%를 넘어가고 60%에 이를 것이다. 지금 60%까지 왔어요. 정말입니다. 조만간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 후 이른 시일 내에 두 정상이 만나서 남북 관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이를 통해 두 정상이 함께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정말 그럴듯해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그 지지가 60%대가 왔어요. 60%는 넘을 겁니다. 제가 탄핵 때에 그때 제일 최초로 제가 그랬어요. 60%를 넘는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가.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리고 7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60% 넘습니다. 두고 보세요. 지금 60%까지 왔어요. 지금 일타 강사 이 전한길 강사가 원래 이 전한길 강사는 전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파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근데 지금 현재 이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거를 쭉 하는 걸 들어보고 나서 전한길 강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갔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틀린 거 없다, 옳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전한길 강사가 한국적으로는요, 그 독자들 엄청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보니까 이 전한길 강사가 이 강사했는데 그 늘어난 거 보면요, 볼까요? 그 28일 오전 3시 현재 이틀 만에 조회수 353만 회를 넘었다. 전 강사가 이렇게 했을 적에 강사를 이렇게 했는데요. 이 조회수가 353만 회를 넘었다. 353만 회를 넘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대한민국 혼란은 선관위가 초래했다.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뭐 국군에다가 뭐 제소하고 뭐 했다는 거 아니야. 민주당이 난리난 거 아니야. 아니 선거관리한테 얘기를 했는데 선거관리원이 민주당의 직속기관인가요? 아니면 민주당의 자회사인가요? 아니 민주당에서 왜 이렇게 난리는 거예요? 뭐 뒤가 구령구에 있는 거예요? 냄새 나는 게 있어? 아니 민주당이 왜 난리예요? 이 전한길 강사가 대한민국 혼란을 선관위가 초래했다. 저 전적 동의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민주당이 난리가 나고 그랬어요. 선관위는 가만히 있는데. 그쪽에는 그 조회수가 347만의 조회수가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347만 회를 넘어서 533만
353만을 넘었어요. 원래 그 전한길 강사의 이 유튜브의 구독자 수는 94만 9천 명이었는데 그 19일날 강의 그 강적이 얘기를 하고 나서 얼마가 늘었냐? 57만 명에서 40만 명까지 늘어났어요. 57만에서 40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 57만 명에서 40명이 가까이 증가했으면 얼마입니까? 100만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100만. 94만 9천 명. 94만 9천 명. 100만 가까이 된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 일타 강사, 전한길 강사의 지금 이 하는 말들이 국민의 마음에 와 닿는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특히 대한민국을 이 혼란스럽게 만든 그것은 선관위가 초래했다. 이거 명언 아닙니까? 선관위가 그 후보자들이 이의 제기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뭐 소송하게 되면 그냥 밤을 새서로 다 까고 해가지고 6개월 이내에 그걸 다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자기들 끼얹고 안 돼, 못 봐, 컷, 기각. 왜 그러는 거예요? 뭐 구려운 거 있어요? 지금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잘못한 게 있을 적에다 감춘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한길 강사가 한 얘기가 국민들의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대한민국 혼란은 선관위가 초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한 것은 국민들에게 계몽을 하기 위해서 그 일당 독주를 하고 있는 국회 입법 독주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탄핵 그냥 국무위원들 막 탄핵시켜 예산을 무 자르듯이 막 잘라버려. 뭐 장난하듯이 미친 사람 하듯이. 그리고 그 다음엔 선거관리위원회 문제가 부정선거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뒤집어 보여줄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우리 이상 없다. 그 잔소리 하지 마.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덮음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 한번 까보자. 그래서 비상대권을 발휘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대단이에요? 아직 대통령이 이제 임기 이어나는데 자기 임기가 끝나면 되는데 말이죠. 더 바랄 게 뭐 있어요? 뭘 바라요? 예? 더 높은 자리가 없잖아요. 한국엔 대통령이 제일 높잖아요. 근데 뭘 바랄 거예요? 뭐 미국 대통령 바라요? 뭘 바라요, 여러분들? 내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란은요, 야당이 만드는 내기고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은요,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있으나 마는 배치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로 온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정치 생명 끝났죠. 난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다 이렇게 다 버려놓은 거 아니에요? 예? 한동훈 일당들이 다 버려놓은 거 아니냐고요. 솔직히 말해봐야 무슨 말도 감출 것도 없고 저럴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나라 이 혼란스러운 전국이 된 거 아닙니까? 여하튼 여러분들 이제 추석 연휴가 들어가는데요. 이번 설은 마음이 울적한 그런 설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뚜렷하게 죄진 것도 없는데 일국의 대통령을 구치소에 독방에다 가둬놓고 국민들이 떡국이 제대로 넘어가겠습니까? 떡국이 먹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사람이라면, 짐승이 몰라요. 사람이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종국 좌파에 있는 사람들 이번 떡국이 믿긴 잘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우리나라 후손들에게 다 짐이 되는 겁니다. 이 나라는 우리 후손들이 나라예요. 우리는 잠깐 그 터대 위에서 빌려서 쓰고 가는 거예요. 기성세대는 빌려 쓰다 가는 거예요. 이 나라는 젊은이, 어린이들 그들의 나라입니다. 또 앞으로 미래 태어날 그들의 나라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잠깐 이용해 쓰고 갈 뿐입니다. 좌파나 우파나 이번 설을 기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조상님들한테 제사 지낼 때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서 제정신 들우기 바랍니다. 검찰들, 헌재에 있는 판사들, 좌판사들, 좌측에 있는 정치권 있는 사람들, 부모님들 제사상에서 술 따르면서 양심을 속이지 말고 반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명절 설 첫날, 연휴 첫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공유했습니다만 지금 고향에 가서 쉬시는 분도 계시고 고향에 가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텐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눈이 좀 왔더라고요. 이 눈이 오고 날씨가 차면 도로가 미끄러워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뭐 포항인가 어디서는 17중 충돌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 안전운전하세요. 미끄러울 때는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좀 넓게 뛰시고 속도를 20% 30% 좀 줄이세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쉬엄쉬엄 가시면서 교통사고에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명절 연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명절 새해는 여러분들이 즐겁고 정말 행복한 그런 가정,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권주왕TV의 권주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